제 친구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네. 중국집인데. 중국집. 네. 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 상황이 이러하니까 또 친구라서 좀 도와주는 겸해서 제가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네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배달 밖에 없었던 거죠. 시험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시험에 붙을 것처럼 공부를 해야지 내년에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해상사 이제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원래 보험 설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저한테 되게 멀리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했던 곳에 와가지고 교육도 해주시고 보통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저한테 되게 높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정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셨네요. 너무 전문적이고 네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제 기준에서는 너무 높아 보였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만 이제 지내왔었는데 사실 영업이란 게 네.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또 압박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네네. 그런 압박도 좀 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네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지금 보험 설계사는 사실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합격하고 오면 결혼시켜주겠다. 네. 사정사 합격하고 오면. 네, 그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중에 손해사정사를 좀 떠올리게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기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일을 병행하면서 하신 기간도 있고 네. 전업으로 또 하신 기간도 있고 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전업으로는 총 6개월 정도 되고요. 네. 알바 병행으로는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정도. 알바 병행 하시는 거는 이제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하신 건가요? 제가 시험을 21년, 22년 두 번 봤는데 네. 21년도에는 그 설계사 일을 병행하면서 했고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설계사 일을 그만두시고 알바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혹시 어떤 알바인지? 네, 제 친구가 가게를 운영을 해요. 네. 중국집인데. 중국집.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 상황이 이러하니까 또 친구라서 좀 도와주는 겸해서 제가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네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배달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네. 지금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 맞아요. 진짜 저도 이번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진짜 힘들게 공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잖아요. 원래 직업이 있으셨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관두고 그러면서 내가 배달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 힘들었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합격만 생각하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안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수험생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수험을 따로 준비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제가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기간이라든지 월별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총 공부 기간은 한 13개월 13개월 정도 되고 전업 6개월, 알바 7개월 이렇게 이제 13개월 정도 되는데 시험은 21년, 22년 두 번을 받고 21년 2월에 처음으로 진입했어요, 제가. 근데 2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설계사 일을 병행하면서 1차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까지의 기간이 3개월 되게 짧죠. 밖에 없어서 보통 2차 공부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월 달에는 그냥 2차 기본 강의만 그냥 돌려봤고 그리고 1차 시험을 5월에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합격을 하고 이때부터 변호사님을 알게 됐어요. 합격하시고요? 네. 1차를 합격하시고 나서 1차가 제가 알기로는 40점 꽈락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평가 60점 평균을 넘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여쭤보겠지만 근데 공부를 안 해보신 상황에서 우리 보험법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용어가? 맞아요. 그래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설계사 일을 했어가지고 네. 뭐 계약자가 누군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누군지 누군지 이 정도는 좀 알고 수 있어서 용어가 조금 너무 낯설진 않았어요.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보험법이. 네. 저는 야 이게 막 이렇게 쉽게 덤벼가지고 딱 되는 느낌은 아니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문제집 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노베이스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준비할 때는 변호사님 몰랐어요. 사실. 네, 모르시고. 1차 합격하고 나서부터 이제 알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카페나 이런 네. 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학원에서 그냥 인강을 결제하고 네. 기본서를 보고 문제를 많이 푸는 패턴으로 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1차는 2차 시험에 비해 난이도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객관식이고 사지선다여가지고 다른데 좀 관문 같은 그죠? 네, 그런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달, 3, 4월 2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 좀 도움됐던 점은 제가 아까 2차 공부를 먼저 시작했다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과목 중에서 2차 과목에 나올 법한 개념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떤 과목이 그랬어요?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손해사정 해서 이론, 네. 네. 그 과목에서 좀 되게 범위를 알 수 없게 나왔었어가지고 제가 시험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또 먼저 공부를 했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라면 못 풀었을 문제들도 풀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2일 병행하시면서 21년 2월에 네. 이렇게 2월부터 4월까지 2달 공부를 하시고 1차를 이제 합격을 하시고 네. 만들어 놓고 2차 공부할 때 이제 또 제 채널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단 21년 5월에 네. 변호사님을 알게 되고 1차 합격하고 네. 변호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님들 영상 보고 하다 보니까 합격 수기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네. 저 몰랐어요. 저는. 모르셨어요. 네. 아예 그냥 수험이랑 글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없으시니까. 사실 정말 공부를 해본 적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합격 수기란 걸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합격 수기들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시간 정도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죠. 되잖아요. 네. 근데 시험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시험에 붙을 것처럼 공부를 해야지 내년에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수기에 나오던가요? 그런 말이? 아니면 그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취득을 하려고 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간절하셔서? 네, 엄청 간절해가지고 야, 웬만하면 다른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뭐가 되겠어 내년에 하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남다른 또 그런 게 결의가 있으셨네요. 되게 좀 간절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험이 안 되셨을 때 처음에 하셨을 때 어떤 좀 기분이셨어요? 점수 차 많이 났나요? 그때 1교시, 2교시 보고 3교시에 네. 한 문제도 못 풀고 나왔어요. 퇴실을 했어요. 기분이 너무 막 네,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구나. 좀 역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 네. 사실 그 21년도는 아예 이 시험을 포기할 생각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아무래도 멘탈이 네. 상하죠. 네.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못 풀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손도 못 대고 나와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21년도는 아예 시험을 포기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랬었죠. 그럼 얼마나 이제 또 쉬신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안 하신 기간이? 2차 시험을 8월에 네. 그러니까 7월 31일, 8월 1일 이때쯤 보는데 네. 그때 보고 12월까지, 12월 31일까지 거의 8, 9, 10, 11, 12 한 4달을 네. 공백이 또 있으셨네요. 맞아요. 아예 그게 포기, 정도 포기.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다시 해야겠다 마음이 어떻게 드신 거예요? 아까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한번 좀 권유를 했어요 저한테. 1차 시험이 보통 이제 내년까지 유예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험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죠. 그 6개월 동안 이제 진짜 공부의 전업으로. 아니 그때도 알바. 그때도 알바 하시고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보험 설계사 이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정 지출이 있어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래서 그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돈을 벌려면 충당을 하셔야 되네요. 네. 알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또 알바를 했고.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2달 정도 그때는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10시간, 11시간. 네. 딱 공부를 적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쌓이는 정도로 딱 하셨네요. 2차 시험 그죠? 하실 때. 10시간, 변호사님 11시간 저도 정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아, 하겠더라고요. 저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이게 환경이나 사정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때 공부 안 하면 군대 끌려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하면 뭐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뭐 3시간 자고 나는 20시간 공부할까 이런 게 아니고 깨 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최소 시간 자고 최대 시간 공부하고 이런 게 수치화를 해보니까 저도 나중에 되어 돌아보고 제 생활 흔적들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오늘 16시간 공부할까 20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잠을 9시부터 12시까지 잤고 그 다음에 가면서 샌드위치 사 먹고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저녁 잠시 먹고 새벽에 또 샌드위치 먹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내가 쉰 시간이 한 얼마 안 되고 공부 앉아있듯이 이렇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시간 기록을 항상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눠서 해요. 나눠서 이제 제가 했던 옛날 쓰던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 합산해 보니까 야 내가 공부 시간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나중에 느끼게 되죠. 나중에 후에 알게 된 거죠. 야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의학이론, 지금 신체로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의학이론, 네.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과목을 그러면은 2차 준비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셨어요? 뭐 네 과목을 한 번에 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달마다 나눠서 한 과목씩 한다든지. 저는 일주일씩? 일주일씩요? 그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계획 짤 때는 보통 그 마지막 날, 시험 날을 기준으로 이제 뒤로 짰어요. 역순으로. 네. 너무 잘하셨네요. 그 합격수기에서 보고 배우셨어요? 그쵸. 다. 그게 진짜 아니 이게 합격수기를 안 보면 너무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안 보고 해버리면 그죠. 맞아요. 나중에 또 1차 시험 준비하는 것도 합격수기 아마 보셨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도 막 보이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참 수기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나갈 때 항상 다 미리 다 조사해보고 가면서 시험은 그냥 맨 땅에 강의 바로 듣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좋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1차 준비는 좀 일 병행하시면서 2차 기간도 일 병행하신 기간이 있는데 1차 준비하실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알바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알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네. 새벽 2시까지 했어야 됐어요. 오,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공부 시간하고 리듬이 너무 다르네요. 맞아요. 몇 시에 그럼 일어나셨어요? 7시에서 이제 2시에 끝나서 네. 그리고 집 가서 씻고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네. 3시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잠시만 이게 오후 3시에요? 새벽 3시. 지금 제가 들으면서도 아니 스터디 카페? 새벽에 하는 데로 가셨네요. 네, 24시간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와 새벽 3시 공부 그때부터 이제 한 4시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2년도는 6시간씩 했어요. 9시까지. 22년도 아침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네, 밤새서 그럼 항상 공부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고 간 거고 그리고 또 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을 너무 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 자는 시간을 앉아서 언제쯤 조는지 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 앉은 지 50분 정도쯤 됐을 때 계속 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50분 정도에 네. 무조건 일어났어요. 네. 졸리든 안 졸리든. 안 졸리다. 안 졸려도 일어나고. 안 졸려도 일어난다. 네. 내 한계를 아니까. 네. 그래서 50분 됐을 때 일어나고 한 30분 공부하고 서서 공부하고 네.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게 핸드폰 배터리가 딸랑딸랑 할 때 방전될 듯 말 듯 할 때 뭐 버티겠지 하다 꺼지잖아요. 이러면 다시 킬 때까지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냥 예를 들어 몇 분에 한 번씩 충전해주면 또 안 꺼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일부러 내가 딱 50분마다 나는 지치니까. 네. 그때쯤 계속 자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하셨네요? 네, 제가 타이머를 쓰시니까. 네, 써가지고 한 50분 정도쯤 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공부 끝내고 가서 주무신 거예요? 네.
그럼 몇 시에 아침 주무셨어요? 9시 이제 끝나고 네. 와서 뭐 씻고 밥 먹고 하면 한 10시쯤. 몇 시쯤? 그럼 뭐 언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6시? 또 알바를 가야 되니까. 또 알바를 가셔야 되니까. 알바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 다 했어야 됐어요. 주 6일을 하셨어요? 네, 화수목금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잠을 좀 빨리 자고 알바 끝나고 바로 자고 아침도 아니지 오후에 일어나서 공부하겠다 이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봤는데 네. 좀 일 끝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때 저는 좀 정신이 깨 있는 편이어가지고 각성이 돼 있으니까. 네, 각성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가 사실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또 공부도 잘 되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저하고 되게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모든 거의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생활하고 오후에 스터디 카페 가고 뭐 이런 데 나는 막 혼자 새벽에 공부하고 이러면은 괜히 그거 자체로 불안한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불안한 건 전혀 없었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아침 7시에 이제 출근을 해요. 도서관에, 카페에.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 한참 하다가 뭐 저녁에 한 11시쯤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아침에 9시쯤 와요. 여기서 이미 오늘 하루가 무너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2시간 늦었어. 뭐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영향 안 받으셨네요. 네,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전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그게 사람도 없고 집중도 잘 되고. 야, 그게 메타인지가 되게 좋으시네요. 내가 언제 최대한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아시게 됐네요. 네, 맞아요. 공부를 언제 할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내가 집중 잘 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오전에는 식사하고 주무시고 그죠? 오후에 또 일어나시고 잠은 또 그래도 조금 네, 제가 잠을 줄이려고 해봤는데 네. 변호사님처럼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최소 수면 시간이 있어. 생활 맞아요. 유지되는 게. 그 시간만큼 딱 잤어요. 네. 제가 잠을 줄이자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자야 되면 근데 이 사람이 10시간 잔대요. 그럼 8시간까지 줄이자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3시간 자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르죠. 뭐 자기 체력도 다르고 뭐 모든 상황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근데 이 한 10시부터 6시까지 주무신 게 많이 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오늘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사하고 나면은 자기 싫어도 잠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와, 진짜 처절하게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런 건 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샤워할 때 그냥 켜놨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봤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워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 때는 안 보시고요. 네, 그렇죠. 샤워할 때 이럴 때만 보고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되게 독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포기 못하는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밥 먹을 때는 뭐 이래야 되라든지 뭐 샤워할 때 이래.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 아끼고 그죠? 네. 누워서 유튜브 보면 잠 못 자잖아요. 맞아요. 계속 넘겨보고 누르고 네. 각성되고 이렇게 잠 못 자는데 맞아요. 되게 조절을 잘하셨네요.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건 전혀 없고 제가 느끼기에 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 했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시다 보니까 시간 활용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또 아시게 되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보면 또 특히 변호사님 걸 많이 보면은 그렇게 하는 영상들이 또 많았었던 것 같아서. 야, 이제 재밌네요. 같은 걸 봐도 이걸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같은 걸 봐도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캐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흔들림 없이 또 하셨고 대단하십니다.